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시면 몇 년 뒤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약해지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먼저 한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서 부엌으로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약간 무겁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비슷한 느낌이 계속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더 차고 물건을 들 때 손에 힘이 덜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겠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괜찮겠지. 문제는 바로 이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멀쩡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몸의 균형 능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불안감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동작이 갑자기 조심스러워집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잡게 되고 버스를 탈 때 순간적으로 긴장이 됩니다. 이 불안감이 쌓이면 행동이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결국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은 젊을 때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변화에 반응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신호를 거의 주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생활이 편해지면서 힘을 쓸 일이 줄어들었고 식사에서도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는 굳이 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명확합니다. 다시 신호를 주면 됩니다. 몸에게 이렇게 알려줘야 합니다. 아직 힘이 필요하다고, 아직 움직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신호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렵게 생각해서 시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당장 할 수 있는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몸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밥은 잘 챙겨 드시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재료가 부족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몸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끼 식사마다 단백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양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지켜도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밥을 잘 먹는데 왜 힘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밥은 에너지를 주지만 근육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에너지만 있고 재료가 없으면 몸은 계속 소모되기만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바꾸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걸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걷기는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걷기는 몸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새로운 자극을 주지는 못합니다. 몸은 익숙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들어와야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힘을 쓰는 움직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작이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동작, 벽을 밀어내는 동작, 이런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몇 번만 해도 다리가 떨리고 숨이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반응이 정상입니다. 그 신호를 통해 몸은 다시 준비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0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몇 주 뒤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행동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고 조심스러워지고 점점 활동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몸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하고 싶은 것이 늘어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닙니다. 삶 전체가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 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의자에서 10번만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식사에 단백질을 한 가지 더 추가해 보십시오. 이 2가지만으로도 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아직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호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시작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방법을 꾸준히 했을 때 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먼저 운동부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동작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게 만드는 동작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핵심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횟수를 욕심내실 필요 없습니다. 5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세입니다. 등을 구부리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천천히 앉는 것이 핵심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근육에 가는 자극이 훨씬 커집니다. 이 동작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는 순간 다리 근육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벽을 이용한 운동입니다. 벽 앞에 서서 두 손으로 벽을 밀어내듯이 몸을 기울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팔과 어깨 그리고 가슴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상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움직임입니다. 이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밀고 천천히 돌아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천천히 할수록 근육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운동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힘들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자극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3번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지 말아야 할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다가 오히려 몸을 더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리한 무릎 운동입니다. 앉았다가 갑자기 빠르게 일어나거나 깊게 쪼그려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은 무릎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허리를 심하게 굽히는 동작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복부 운동이라고 해서 상체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은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식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단백질을 나눠서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이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기 때문에 몸은 저장된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근육도 함께 분해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단백질을 조금 더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에 가볍게 요거트나 두유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육은 수분이 부족하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물을 자주 나누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실천하신 분들은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다든지 걸을 때 발걸음이 조금 가볍다든지 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확실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오래 서 있어도 덜 힘들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 시점이 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조심하던 마음이 줄어들고 다시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체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곧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반응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의자에서 10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단백질을 한 가지 더 추가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몇 달 뒤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